안녕하세요, 양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피지 메이커를 활용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게시판에 나타나게 할 데이터, 즉 글쓰기 화면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빌더의 왼쪽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해서 빈 페이지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페이지에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빈 화면에 그립니다. 게시판에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F2키를 눌러서 글쓰기라고 제목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구 상자를 활용해서 사각형의 배경색이나 글자의 크기, 색상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입력 항목의 제목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해 화면에 그려주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복사 간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해 나열하고 만들어진 사각형의 각각의 항목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 번호를 입력해주고 제목, 작성자, 날짜, 본문이라고 항목명을 탭키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이제 완성된 항목명 옆에 데이터 입력란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 있는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하고 글번호 항목 옆으로 입력란을 드래그합니다. 앞서 나열한 항목명과 입력란의 크기와 위치가 맞도록 단축키로 세밀하게 조절해주고 입력란을 복사해서 나머지 항목 옆에도 나열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날짜 항목은 데이터 입력란 아톰 대신 날짜 입력란 아톰을 사용해 화면에 그려주고 본문 항목에는 긴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력 공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을 활용해서 직접 최대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 속성 창에서 다중 라인과 자동 탭 이동까지 선택해주면 본문 입력란에 대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입력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작성된 글을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겠죠?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 있는 기능 버튼을 선택하고 화면에 이렇게 4개의 버튼을 생성합니다. 각 버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을 열고 기능 선택에서 앞장, 뒷장, 저장, 삭제로 선택해서 각 버튼에 기능을 부여해줍니다. 이렇게 기능을 선택하면 버튼의 이름도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글쓰기 화면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겠죠? F5 키를 눌러 자동 설계를 하고 F10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DB 테이블 생성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를 누르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 분석돼서 설계된 DB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설정한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글쓰기 화면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누르고 파일 이름을 글쓰기로 지정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엠피지 메이커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앱 프로그램은 우선 QPM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글쓰기 화면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글쓰기 화면에서 작성된 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새 화면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빌더의 왼쪽 상단 메뉴에 파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클릭해 제목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제목을 게시판이라고 입력하고 사각형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게시물 정보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데이터 조회 도구에서 검색창 아톰을 선택해 제목 하단에 적절하게 그려줍니다. 그럼 해당 아톰에 대한 세세한 속성 설정을 해야겠죠? 우선 검색창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속성창을 엽니다. 상단에 검색할 DB 설정에 있는 테이블명의 선택 상자를 열면 미리 저장해 두었던 DB 테이블 목록이 보이는데요. 앞서 생성한 글쓰기 테이블을 지정하고 아래 필드명에서 검색창 상단바에 나타나게 하고 싶은 필드를 직접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 글번호와 제목, 작성자, 날짜를 설정해서 나타나도록 해볼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필드명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항목 제목 목록에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가 모두 추가되면 글번호 필드를 선택해서 참조 정보 키를 걸어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참조 정보 키가 설정되면 나중에 앱을 실행하고 검색창에서 글 항목을 선택할 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상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화면을 열자마자 검색창이 바로 목록을 불러올 수 있도록 파일 속성 창에서 즉시 실행을 선택하고 출력될 데이터 값이 잘 보이도록 자동 줄바꿈 설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된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화면의 상세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검색창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모델 연결을 선택해서 앞서 만든 글쓰기 QPM 파일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검색창의 기능 구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 조건 아톰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에서 검색 조건 아톰을 선택해서 적절한 위치에 만들어주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데이터 속성창을 엽니다. 앞서 검색창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글쓰기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필드명에 검색 조건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여기서 작성자와 날짜 필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조건에 바로 반영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 화면 구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저장해야겠죠? 파일명을 게시판이라고 입력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 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화면을 더욱 예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 파일을 바로 적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하고 배경 그림에서 미리 만들어 지정해둔 파일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 화면의 배경도 입혀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구현한 게시판 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실행 모드를 눌러서 개발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전환합니다. 글 번호가 기본 키가 돼서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우선 게시판에 나타나게 할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글 번호가 2번으로 바뀌고 다시 앞장 버튼을 선택하면 앞서 입력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들이 앞서 구현한 게시판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가 게시판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화면입니다. 상단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바로 실행되어 데이터가 검색창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한 상단 검색 조건도 설정해 준 대로 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검색창 안에 데이터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QPM 파일을 연결해 준 대로 해당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엠비지 메이커의 검색창과 검색 조건 아톰을 활용해서 게시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들었던 화면의 데이터를 활용해 덧글 쓰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